그림에 그 핑크색을 넣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핑크색을 빨간색에다가 화이트를 섞어서 하게 되면은 그 채도가 높을 것 같으면서도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 너무 색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질 좋은 안료를 구하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 뒤지다 보니까 아마존도 뒤지고 뭐 안료 회사들도 뒤지다 보니까 제가 한 번도 안 써본 형광 핑크의 안료가 새로 개발이 됐더라고요. 이 소재가 있는 건 알았는데 생각보다 구하기도 좀 만만치 않아 가지고 요즘은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이제 구했는데 이 형광 핑크의 색도 이 질이 엄청 다르더라고요. 그 질 좋은 그 안료를 얻기 위해 가지고 한 6개 정도 회사 거를 사봤는데 이 회사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일단은 칠해놨을 때 너무 그 채도가 높아가지고 눈을 버릴 정도로 힘들었어요, 정말. 그게 낯선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채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모델링 페이스트로 한번 눌러준 다음에 이 주변하고 색을 맞춰가면서 지금 랜드스케이프 제가 계속 그려나가는 그 랜드스케이프 중에서는 조금 복잡한 그런 채도가 좀 있는 이제 그런 걸 만들고 있어요. 사실은 이 구도가 제가 의도한 게 반이 있고 의도하지 않은 게 반이 있어요. 그 우리 컬렉터님께서 이 컴퓨터로 AI로 제 블러썸을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명령을 하니까 이 비슷한 그 구도가 나왔거든요. 참 요즘은 AI하고 사람하고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아무튼 그래서 구도를 잡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 밑작업을 했어요. 밑작업을 하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한지부조를 떠야 되니까 한지부조를 떠가지고 이제 말려가지고 이제 콜라주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채색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이제 뭐 안료 채색을 했고 뭐 바인다는 그냥 국산 알파 바인다를 썼어요. 바인다 종류는 뭐 크게 뭐 차이가 있을 것 같으면서도 없으니까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원래 그림이라는 거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긴 무슨 최선을 다해요. 이게 뭐 기술자도 아니고 그냥 미치는 거죠. 미친 듯이 그리고 있어요. 지금 요 며칠째 이거를 구하는 제가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 뭐 예전에 카메라 동호회에서 만난 컬렉터님이시긴 한데 요즘 펜트하우스를 개조하고 있거든요. 뭐 아파트 꼭대기층인데 뭐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이 또 꾸미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 콜렉터님의 의견도 좀 많이 듣고 또 저도 많은 생각을 좀 하면서 조금은 이 제가 처음에 그 의도했던 데에서 조금 더 미쳐가지고 다른 쪽으로 지금 약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시면은 아유 아직도 무슨 꽃 그림을 저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요, 이 그림은 꽃그림이든 인물을 그리든 뭐를 그리든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그냥 미쳐서 그리는 거죠. 그리고 꽃이 뭐 어땠어요? 뭐, 뭐, 모노크롬 그리고 뭐 추상을 그리고 그래야 되면 멋있어 보입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잘 보이려고 애써도 안 되지만은 이 내 자신을 움츠리고 있으면은 그만큼 그림은 계속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게 또 막 개발세발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리다 보면은 그건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뭔가 이 생각에 조각들을 잘 엮어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오늘 새 옷을 얻어 입었다고 저렇게 비닐로 뭘 사고 했는데 결국은 묻었죠. 뭐 미안할 따름이죠. 아무튼 이 온갖 온몸 온갖 재료 뭐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애정하는 제 한지를 이렇게 부조를 떠서 저렇게 약간의 릴리프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요. 요즘 이제 가을이니까 엄청 바빠지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낙엽이 다 질 텐데 낙엽이 지면은 저는 이제 시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원래 한지는 가을에 채취해가지고 가을서부터 이제 겨울에 만드는 건데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이제 생장을 멈춘 상태에서 나무 밑둥까지 싹둑 자르거든요. 뭐 대나무는 뽕나무과 그 비슷해가지고 속이 비어 있어요. 살짝 그 물길이 올라가는 속이 살짝 비어 있는데 근데 이게 마르면은 딱딱딱딱 소리가 난다고 했고 당나무라고 그러는데 마르면은 부러뜨릴 재간이 없을 정도로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배는 즉시 삶아가지고 껍질을 벗겨야 돼요. 껍질을 벗긴 거는 이제 껍질이 말라도 나중에 이제 삶으면 다시 풀어질 수가 있는 거지만 나무 자체에서 껍질을 벗기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예전에 닭지를 만드는 그런 걸 보면은 참 대단한 거죠. 뭐 닭지를 요즘은 뭐 동남아시아에서도 뭐 만들어서 팔고 그런다는데 사실 그렇게 속성으로 자란 나무들은 그 결이 별로 그 좋지는 않거든요. 좀 약간 약하죠. 뭐 일본에서는 뭐 양잿물을 섞어서 만드니까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고 저는 그냥 고추대, 메밀대를 태운 재를 이용하거든요. 그 재라는 자체는 그 약간 뭐 폐하에서 그 중성을 그 어떤 나타내기 만들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뭐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재를 만들어 가지고 유약을 만들거든요. 그 정도로 다양하게 쓰이는 게 이제 재인데 뭐 재는 또 농사꾼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은 다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제 그림에서 어떤 우주를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을 생각하고 뭐 그런 데서 이제 비롯되는 거죠. 저 핑크색 좀 보세요. 저거를 기계로 막 그렇게 섞으면은 곱게 섞일 수는 있지만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살짝 기포가 나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거 나중에 이렇게 다 이제 완전히 마른 다음에 뭐 바니스는 저는 안 칠하거든요. 바니스 대신 약간 뭐 이 스프레이로 만든 그 정착제들이 있어요. 휙사티프라든가 뭐 그런 게 있는데 아니면 이 바인더를 물에 희석해 가지고 이 물 칙칙이로 이렇게 좀 뿌려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입자가 엄청나게 고와야 된다 이런 거는 별로 저는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뭐 모델링 페이스트도 마찬가지죠. 모델링 페이스트도 결국은 이제 돌가루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입자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고우면은 또 맛대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고운 거는 너무 기계질을 많이 한 알파 같은 거는 모델링 페이스트가 별로예요, 사실은. 근데 리키텍스나 뭐 골덴 이런 데는 좀 약간 그 중간에 좀 멈추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만져보면은
푸석한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푸석한 느낌을 나타내게 하려면은 거기다가 돌가루를 직접 이렇게 섞으시면 돼요. 돌가루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그 대리석 그 절단하는 회사들 많잖아요. 요즘 뭐 건축자재로 많이 쓰니까 뭐 바닥재라든가 싱크대라든가 뭐 이런 데 많이 쓰니까 대리석을 특히 뭐 벽재는 많이 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화이트를 많이 쓰는 그 회사들이 있어요. 화이트 대리석. 그 화이트를 가서 퍼오면 돼요. 그 돌가루를. 그 물로 이렇게 뿌려가면서 절단을 하기 때문에 그 가루가 엄청 나오거든요. 그 화이트 같은 거 재단할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걸 좀 얻어오면 되거든요. 물론 돌공장 같은데 그 아는 사람 있으면 편하지만 뭐 그 정도 가져가겠다는데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럴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좀 얻어서 쓰는 편이고 아니면 친구들이 갖다 줘서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하나 작품을 보내는데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제 그림에 요철이 있다 보니까 그 요철에 그 두께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맨 위에다가 이제 판을 덮을 건데 이게 손으로 눌러봐서 이렇게 좀 약간 나온 부분은 다른 그 어떤 스티로폼이나 이런 거를 대가지고 높낮이를 맞추는 과정이 있는데 저 작업을 하는데도 거의 2시간이 걸렸나 봐요. 뭐 물론 제가 제 작품을 아끼는 마음에서 저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뭐 도착했더라고요. 도착했는데 뭐 말짱하게 잘 도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멘트 중간에 뭐 알파 모델링 페이스트가 좀 약간 너무 곱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한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 저는 국산 제품들 뭐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모델링 페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좀 거친 걸 선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알파 거를 예전에 좀 썼는데 거기다 돌가루를 이렇게 섞어서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미국으로 보내는데 거의 크기하고는 상관없더라고요. 1m 80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두께가 뭐냐, 부피를 10cm 이상으로 그 늘리면은 엄청나게 그 추가 요금이 발생하거든요. 뭐 가령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 전문 회사를 통해서 뭐 박스를 짜게 되면은요 거의 한 1m 20짜리 보내는데 4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직접 DHL로 보내기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 DHL로 뉴욕까지 보내는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냐면은 약 7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부지부식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요즘 이제 핑크 작업하는 거 같고 요새 제가 최대의 관심을 두고 있는 그 뉴욕 쪽으로 어떻게든 뚫고 나가 보려고 하는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